2003년 사스 바이러스 출현 이후 박쥐는 전 세계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 학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스 바이러스가 중국 관박쥐로부터 기원했다는 설이 다수의 견해로 자리를 잡은 이후의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사스 유행 이전에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다가 박쥐 바이러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390종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각종 박쥐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박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상당수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광견병 바이러스이다. 전 세계 수많은 박쥐종들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박쥐에 물리거나 접촉을 통해 또는 박쥐로부터 감염된 개, 너구리 같은 2차 동물 등에 물려서 걸리는 공수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5만 5천 명이 사망한다. 박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들을 보유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사람에게 치명적인 박쥐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자주 출현할까? 현재 지구상에는 약 5천여 종의 포유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중 박쥐종은 약 1240여 종으로 전체 포유동물 종의 약 25%를 차지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동물 중에서 설치류 동물 다음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다. 특정 숙주를 서식처로 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엄청난 생물학적 다양성은 수많은 바이러스 종의 서식처 환경을 만들어준다. 현재 각종 박쥐종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탐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구 결과는 여전히 박쥐 바이러스 저수지의 단지 일부만 파헤쳤을 뿐이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바이러스를 박쥐 집단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밝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박쥐의 대부분은 5년 내지 50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긴 수명으로 인해 집단 내 존재하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하고 심지어 일생 동안 감염과 재감염을 반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많은 바이러스를 안고 사는 박쥐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박쥐의 비행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바이러스는 열에 약한데 박쥐는 비행할 때마다 체온이 40도에 이를 정도로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잘 저항할 수 있다. 박쥐는 포유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간에 병원체를 넓은 지역에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박쥐는 매일 먹이를 찾아다니고 계절적으로 이주를 한다. 일부 박쥐종은 심지어 거의 2000km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바이러스는 매우 폭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다.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대형 과일 박쥐는 번식기 동안 필요한 에너지 보충을 위해 엄청난 양의 과일을 먹어치운다. 그 과정에서 소화되지 않은 과일 조각을 토해내는데 감염 과일 박쥐가 토해낸 과일 조각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묻어 있을 수 있다. 또 가뭄이나 벌목 등으로 과일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야생동물과 먹이 다툼을 벌일 수 있는데 이때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증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에볼라다.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과일 박쥐와의 먹이 싸움 과정에서 자주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다. 운이 없게도 그 원숭이를 잡아먹은 침팬지 또는 접촉한 사람은 에볼라에 걸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종간 장벽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숙주종으로 전이될 수 있는 스필오버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과 사건이 맞아떨어지면 박쥐는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동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이 된다. 이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자주 출현하는 이유이다.